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현직입니다. 하루 12시간씩 엉덩이 붙이며 공부했습니다. 이기가 줄었다는 건 정말 간절한 사람만 남았단 말이라 예전보다 합격하기는 더 어려워졌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 방송에 현직 분들 좀 계시죠? 현직 공무원분들.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까 몇몇 보였는데 제가 공무원설 예전부터 좀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설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설 때문에 이익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동안은 공무원설 안 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좀 많이 합니다. 왜냐? 이제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시기거든요. 한동안은 공무원 관심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다시피 공무원 경쟁률이 점점 내려갔었거든요. 공무원 경쟁률이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 공무원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얘기고, 공무원 쪽에서 뭔가 이제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좀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준비할 때가 이제 2009년 10년이에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공무원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그때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2012년까지 경기가 안 좋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때 대졸 자리 취업 못했어요. 취업 못하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 쪽으로 다 몰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무원 인기 많았거든요. 그때 공무원의 단점 몰랐어요. 그때는. 네, 그때는 공무원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튜버 활성화되면서 현직자분들이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좀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유튜버가 좀 힘을 준 것 같아요. 보통 공무원의 불만이나 어떤 그런 서론 같은 게 사실 오프라인으로 잘 안 놉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보통 얘기를 잘 안 해요. 소갈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귀었다는 친구가 얘기하면 좀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 있냐면, 야, 공무원 뭐가 힘들어? 야, 일 편하잖아. 공무원들 뭐, 워라밸 들고 주말 쉬고 할 거 다 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못 받아들여.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바뀌는데 유튜브에 이제 그 어업면직이나 공무원 고충에 대한 영상이 이제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업면직 브이로그도 많고 공무원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영상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대중도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뉴스에서도 이제 어업면직자가 증가한다. 그리고 뭐 공무원들이 좀 안전 선택해서 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아, 공무원이 힘들구나. 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공무원이 좀 힘든 직장이구나. 대우가 안 좋구나는 것을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아니, 공무원 시험 왜 보냐? 공무원 월급 적고 일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앞으로는 공무원 또 인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과정을 보면 항상 경기가 안 좋을 때 공무원 인기가 올랐습니다. 왜냐? 경기가 안 좋으면 이 공무원의 직업적인 장점이 부각됩니다. 그 장점이 뭐냐? 바로 정년 보장이죠. 안정성. 왜냐?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직업이 불안해져요. 어떤 직업이든. 대기업도 불안하잖아. 대기업도 버티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용 문화 자체가 나이 먹어서 나오게 되면 아무리 좋은 직장을 나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취업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삼성, LG, SK 다녔던 사람도 나이 먹고 나오면 할 게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건데, 자영업했다 말아먹으면 그동안 벌어놨다고 다 까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당분간 이 경기가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진짜로. 지금 현장에 다니는 분들도 일을 못해서 좀 공격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그전에는 공무원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겠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공무원 그래도 해봄직한데? 안정적이잖아. 할만하잖아.
이 생각 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뀔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대졸 채용 같은 것도 많이 없거든요. 대졸 채용.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기업이 채용을 안 할 거 아니야. 사람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뉴스 보면 비너스님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그런 유명한 대기업들이 채용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대졸자 많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대학 교육편이 높지 않습니까? 아니, 대기업 채용을 안 하면 그 대졸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중소기업을 가려고 해도 중소기업도 지원자가 많아. 예전처럼 중소기업도 아무나 뽑지 않아요. 중소기업도 일이 없거든. 일이 없는데 사람을 옛날처럼 많이 뽑을 수 없단 말이에요. 소수만 뽑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뭐 대졸이라 해도 뭐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대학교 졸업해도 마땅히 일할 게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대학교 졸업하시는 분들 배달도 뛰고 택배 상하차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 쿠팡 현장 가보면 쿠팡이라는 게 학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력 스펙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런 현장에서도 대학교 졸업하고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 인설고 대학교 졸업해도 일이 없으니까. 이제 만약 놀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용돈벌이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과연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공무원 들어가면 안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용 경제성 때문에 일자리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뽑아야 될 사람 못 뽑고 잘라야 될 사람 버티고.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많이도 공감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약간 좀 유부남부들을 많이 선호해요. 그러니까 지방 가장부들 쉽게 못 자르는 문화가 있어요. 회사를 잘라도 싱글을 많이 잘라. 네. 우리나라가 좀 처자식 인사한테 좀 관대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자르는 게 있어. 보통 희망퇴직에도 회사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싱글인 분들 있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날려보내고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남겨두거든요. 우리나라 좀 그런 관대한 게 있어. 우리나라 좀 유부남 분들한테는 그런 거 좀 바뀌어야 돼. 아니 결혼은 무슨 벼슬이야, 여러분? 물론 결혼하신 분들이 책임자 싣고 있으니까 돈 많이 나가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안 좋아 이게. 취업을 할 때도 결혼하신 분들을 더 선호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결혼한 사람들 책임감 있다 보니까 쉽게 못 그만두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제 결혼한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대한민국 이제 공무원 시장도 예,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 치겠다고 들어올 사람들이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도 공부는 그냥 노력만으로 다 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10대에서 20대 사람들은 알 겁니다. 수능 공부가 노력으로만 안 되는 것을. 왜냐? 상대평가이니까. 공부 노력으로 다 된다 마인드는 죄다 40에서 60대 사람들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저는 이 노력도 있잖아요. 종류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성과 나올 수 있는 거 노력을 해야 되지 무조건 노력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어보니까 노력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장 노력에 배신 많이 하는 게 공부입니다. 개인적으로. 보통 공부는 하면 무조건 남들 생각하는데 생각해봐. 우리 돈 주고 공부하고 자기 뜻 하는데 못 쓰면 돈 낭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막상 뭐 대학교 대원 가도 취업 못하면 엄청난 돈 낭비 아니야 여러분? 왜 이건 돈 낭비 얘기 안 하는 거야? 솔직히 우리나라 돈 낭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사업도 있겠지만 바로 학벌이 학벌. 솔직히 말해서 뭐 수능 공부하면 사교육하면 부모님 얼마나 돈 많이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 보내고 뭐 이제 보충 수업 듣고 돈 많이 쓰잖아.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이제 대학교 등록금 내지 그리고 대학교 뭐 교재비라든지 식비
회비 내지 않습니까? 대학생 해봤으면 다 알잖아. 대학교 4년 생활하는데 못해도 5천은 깨집니다. 들어간 돈 다 합치면. 인서울권 하면 7천은 깨져.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 원하는 직업을 가진다거나 그 대학교 이제 들어간 돈, 사교의 돈을 값어치 나는 사람 얼마 있겠어요? 얼마 없잖아,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떤 걸 해서 노력을 해야 그 노력에 대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네. 근데 보통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 근데 공부가 가장 많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공부는 뭐예요? 서바이벌 아닙니까? 서바이벌.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부는 경쟁이야, 경쟁. 경쟁 왜 할 수밖에 없냐? 자리는 한정돼 있잖아. 좋은 자리에서 자리가 한정돼 있어. 그럼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해도 떨어지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뭐 그런 행정고시 봤다고 하더라도 좋은 대학교 나와도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못 붙으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이 고시가 잔인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1차 합격, 2차 합격해도 최종 합격 못하면 아무도 안 알아줘. 물론 그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공부머리가 있는 거고 이 공부라는 게 생각보다 배신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삶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시험인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자가진단.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도 메타인지 중에 하나죠. 보통 공부 열심히 하면 무조건 실력이 늘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마다 성적을 낼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그 이제 능력치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아무나 덤비면 안 돼요. 아무나.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본 사람이 덤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열심히 한다고 머리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암기적 머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밑빠진 돌 물붓기예요. 해본 사람 알죠? 공무원 시험 하면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이 봤어요, 제가. 네, 많이 봤어요.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고 막 머리 막 쥐어 뜯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게. 네. 이게 왠지 아세요? 그분이 열심히 안 하는 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 머리를 못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봐도. 그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넣는 그 역량이라는 게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봤을 때는. 네. 지식을 넣는 양이 달라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능력이 달라. 저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남들보다 말을 할 수 있는 단어의 양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썰 푸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썰 푸는데 좀 기장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썰을 잘 푼다고 다른 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똑똑한데 강의를 못 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문제 풀어 성적을 잘 내는 건 자신 있는데 막상 내가 배운 것들을 남한테 알려서 이거를 뭔가 지식화시키고 그 사람의 성적 올리는 데는 재능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재능이 다른 거예요.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재능을 좀 너무 제한적으로 보잖아. 제한적으로.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나 못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걸 너무 제한적으로 보잖아. 그리고 너무 공부를 획일화시켜버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오히려 잔인한 게 나고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공부예요. 엄밀히 따지면. 가장 무난한 것도 있지만 가장 나고자 발생을 많이 해요.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가 힘들 때 그 동급여 받기 위해서 공부 잘하신 분들 있잖아요. 공부 잘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교 붙었다거나 어려운 시험 합격하신 분들 보통 공부 관련 서적이 가장 유명하신 분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비너스님도 아실 거야.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자분 그 장수수 변호사님 그분이 아마 바이블입니다. 공부 관련 책. 근데 그분도 좀 어폐가 있는 게 그분을 뭐 모함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똑똑한 사람이야. 자기는 뭐 고등학교 중퇴하고 뭐 꼴통이한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분 나온 학교가 경신고등학교거든요. 서울의 경신고등학교, 대구 경신고등학교. 제가 말하는 경신고등학교, 대구는 경신고등학교인데 여기가 전국고 학교입니다. 옛날부터.
강남 8학번도 경신고 나왔다 하면 알아줍니다. 그분 그 학교 나왔어요. 그 학교. 예. 그 학교가 매년 이제 의치한약수를 한 60명씩 합격시킨 그런 학교예요. 지금도 알아주잖아. 그분이 그 학교 다닐 때도 600명 중에 한 100명, 한 100등대 초반까지 했어요. 그럼 재능이 있는 거잖아, 여러분.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 당시에도 스카이를 매년 50명씩, 60명씩 보냈던 학교입니다. 그분 다녔을 때도. 그런 학교에서 한 학년 600명 있는데 한 100명대 초중반 한다는 건 공부 재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왜냐하면 똑똑한 애들만 다 몰아놨는데, 그 당시에도 그 학교 알아줬거든요. 그분 다닐 때도. 그럼 전국에 좀 똑똑한 애들을 그 안에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서 상위권 한다는 거 공부 재능이 있다는 얘기죠.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리고, 뭐, 자기는 이제, 참 4시간, 5시간 하면서 자면서 공부했다. 그거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절대 아무나 못해요. 고성도 변호사님 책도 읽어봤습니다. 두 분 다 존경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은 불가능 없다. 그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는 하루도 안 쉬고 하루 17시간씩 공부했대요.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에게 가능했대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7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을 다 7시간, 6시간, 10시간만 자고 17시간 다 공부해만 했대. 네. 여러분 그거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네. 그 재방송에 지금 안 들으시는데 외고 나오신 분 있거든요. 외고 나오고 서강대학교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공부 잘하는 분인데 외고 나왔으면 공부 잘하는 거죠. 예,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이는 게 외고 아닙니까? 그 외고 가서 그랬던 게 나도 공부를 좀 했는데 거기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좀 타고난 애들이 있어. 어느 정도냐면 한 번 보잖아요. 그 책에 있는 거 다 외워버려. 예,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나도 공부를 잘했는데. 근데 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야. 벽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타고난 애들 있잖아요. 독서를 잘하는 애들. 독서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책에 있는 문장을 싸그리 다 머릿속에 그냥 넣어버려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넣어버려. 나는 그걸 넣으려면 몇 시간이 적고 보고 외우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걸 딱 몇 분 보는 순간 머릿속에 책에 있는 걸 그냥 통째로 다 넣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입니까? 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 독서. 그 왜 유리하면 독서를 잘하시는 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통째로 다 집어넣습니다. 머릿속 용량이 크다 보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되잖아. 한 번 본다고 다 외우는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계속 적고 외우고 보고 적고 외우고 예습 복수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딱 집중할 그때 딱 보고 그 몇 분 안에 그 문장을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 상태에서 안 빠져나가. 그게 엄청난 재능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무나 다 가능하지 않잖아요. 제가 가지고 친 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런 만한 체력과 역량이 있는 사람들도 봐야 돼요. 모두 열심히 한다고 다 되지 않더라고요. 예, 특히나 공무원 시험이 안타까운 거 뭐냐면,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덤비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은비인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물론 지금은 합격을 했지만, 저분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덤벼들었다가 피를 보신 분이야. 죄송합니다, 은비님. 죄송해요. 만약에 재미를 봤으면 저분이 지금 교정 쪽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메이트인지 잘해야 돼. 공무원 시험도 그런 거. 공무원 시험도 내가 붙을만 시험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안 되면 직렬 옮겨야 됩니다. 직렬. 좀 쉬운 직렬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공부라고 하면 무조건 있잖아. 뭐 학위 있다고 좋은 대학 격하고 이것만 공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유튜브 하는 것도 공부. 유튜브도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유튜브도 내공이 엄청 많이 쌓여야 돼. 저 여러분 유튜브 짬밥 얼마인지 아세요? 10년 넘었어요, 여러분. 개인 방송은 14년이야. 그냥 거저 얻은 것 같죠, 이게. 네.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우여곡절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로. 방송하면서.
영상을 만치게 올렸어, 만치게. 그러면서 댓글도 확인하고, 여러분 피드백도 확인하고 다 해. 그리고 제가 방송 진행하던 다시 봐요. 혹시나 헛소리 한 게 없는지. 말 이상한 게, 한 게 없는지 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다 남잖아, 여러분. 특히 시청자들은 정말 짜잘한 거 다 집어낸단 말이에요. 제가 방송하면 놀리는 게 뭐냐면, 내가 방송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보는 분들은 사소한 거 다 집어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나오기 위해서 더 잘해야겠죠, 이게. 유튜브도 엄청나게 공부해야 됩니다. 간단하죠. 유튜브라는 게 그냥 영상 찍어서 올리기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썸네일 어떻게 만들 건지, 말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주제로 이제 영상을 찍을 건지, 그리고 시청자들을 어떻게 소통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딕션을 만들 건지 다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내가 숙달돼서 이렇게 하는 거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우여곡절 많았고 욕도 많이 먹었고, 뭐 지금도 욕 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로 노력할 수 있는 공부를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공부로 노력해서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라는 것을 무조건 학위나 어떤 그런 고시 시험적으로 한정적으로 잡으니까 문제야. 근데 공부는 다 해야 돼요. 운전도 공부해야 돼. 운전하는 것도. 운전도 내공이 많이 쌓여야 돼. 건설 일도 공부해야 돼, 여러분. 다 요령이 있어, 이게. 하루아침에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공부라고 하면 특정 대학교 가야 되고, 특정 시험 붙어야 되고, 이런 거로만 단정을 지으니까. 아니에요. 다 공부야. 그러니까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어떤 분야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인지 봐야 돼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공부, 뭐 학이나 뭐 시험이면 그걸로 보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쪽에서 공부를 해야 돼. 뭐 내가 어떤 현장에서 일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현장 쪽에 공부해가지고 그쪽에서 내가 자리 뻗어야 되고, 유튜브로 재능이 있다. 유튜브로 공부해가지고 그쪽에서 내가 재능을 얻어서 뭐 사람들한테 뭔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한테 맞는 게 있으니까 그걸 잘 찾아나가시기 바라겠고, 무조건 뭐 시험에 합격하는 게 정답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정답이다,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뭔가 내가 답이 없다, 그럼 빨리 떠나야 됩니다. 미련 없이 떠나야 돼. 자꾸 남아있으면 안 돼요. 공무원 시험 쪽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 애초에 합격권에 좀 멀리 떨어지는데 미련 때문에 못 잡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 짐 싸야 됩니다. 자꾸 거기 있으면 못 나와요. 아무튼 여러분 각자 분야에서 각자한테 맞는 게 있으면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거기에 맞게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면 어떤 것이든 결과는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